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이 2013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종부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놓고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시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과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전담 수사팀을 두고 투기 단속에 나섰다. 이 같은 정부와 시의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이 부동산 급등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으나 부동산 급등 지역의 경우 적지 않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이 1월 셋째 주 월 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상승, 전세 가격은 하락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포인트 커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정원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최대 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또 이달 말부터는 신DTI가 적용돼 대출 문턱을 높였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오고 있어 전방위 압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 전담 수사팀 꾸려 부동산 투기 척결 나서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사항 단속에 나선다. 시는 19일 부동산 단속 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즉각 현장에 투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때까지 무기한 중점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가용자원을 활용해 강남사구와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달 12일 관할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그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 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 대상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인력 부족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경찰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등 강력한 투기 관련 불법 행위를 일괄적으로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 변호사 등이 일명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되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강남 사구와 기타 투기 예상 지역에 서 분양권 정매, 청약통장 거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25개의 자치구 전역과 투기 우려 지역 중점으로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수사관 1명이 상을 반드시 배치 동행토록 하고 불법행위 적발 즉시 수사를 개시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25개 자치구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각 자치구에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동참을 권장했다. 국세청 역시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843명 차 286명, 2차 302명, 3차 255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 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18일부터는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양도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주택자 돈줄 묶는 대출 규제 신DTI 이달 31일부터 적용 이렇듯 현장 단속까지 나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주택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묶는 신DTI 가온은 30일 1일부터 적용된다. 신DTI 도입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던 갭투자 역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DTI는 이미 받아놓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합쳐 DTI 비율을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한 건 받았으면 DTI가를 넘는 만큼 향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DTI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대출자의 적정,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DTI 계산 방식이다. 기존의 주담대 한도 산출 방식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원금 이자에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 기타 대출 이자만 합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산출했다. 그러나 신DTI에서는 주담대 원리금을 신규 대출만 아니라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합하고 거기에 기타 대출의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따라서 변함없는 연소득인 분모로 이전보다 상환부담금이 커진 분자의 금액을 나누게 되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대상 기간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DTI 산정 방식에서는 1년치 소득 금액만 연소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을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2년치 소득을 참고로 한다. 따라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서 최근 1년간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한다. 2년간 소득의 차이가를 넘으면 2년치를 평균해서 적용한다. 양지영 아시연구소장은 신DTI나 DSR 도입 모두 앞으로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투자자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실수요자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신DTI는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여서 거래량 급감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DTI를 비롯해 현재 정부의 정책은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 시장의 충격은 당연하다면서 또 금리 인상 예상돼 있어 급박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금리 영향을 받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부터 20여 년간 이어진 일본의 경기 침체 역시 초창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시작했다. 현재 비슷하게 정책이 흘러가고 있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연한 편 제3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장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고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저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부 현안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역시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한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 후 재건축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는 재건축 단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 강남권 단지들 중 30년이 넘은 단지들의 경우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마지막 카드 나올 것이 나왔다. 보유세 인상 정부가 부동산 시장 마지막 시장 투기 압박 카드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보유세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보유세는 납세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손질이 나선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세금으로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유세 손질에 대한 꽤 움직임도 분주하다. 서울 강남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부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 법률안은 표준금액 기준을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박 의원은 우선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지가 의 비율을 뜻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실거래가 2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은 9억 6천만 원이다. 실거래가액을 반영하는 공시지가 억 원에서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면 과세표 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정부가 가장 쉽게 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종부세의 각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도 포함하고 있다. 세율 인상은 6억 원, 12억 원, 50억 원, 94억 원 초과 등으로 최고 과표 구간의 경우 세율이 기존에서로가 인상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되지만 개정 안에서 이를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기준을 높여 2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즉 공제금액은 현행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다. 박 의원은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를 제외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 규제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든 것 같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도 종부세를 강화해 소위 강남 3구의 표밭을 잃었지만 보유세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열기를 가라앉히는데 큰 효과를 내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